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업할 내용은 제10장의 정상상태 전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9장과 8장에서 수업한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회로의 마지막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마지막 단원이라는 것은 순수한 교류 전원을 가지고 회로를 해석할 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교류 전원을 가지고 해석하는 교류 전원의 직접적인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할 때 전압이나 전류를 구하는 파라미터, 전압 전류 파라미터는 앞에서 수업을 했었고, 이제 10장에서는 전력의 측면에서 교류 전원과 전력의 측면에서 한번 해석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10장의 내용은 교류 회로의 전력과 그 다음에 시력값, 그리고 복소 전력, 정초부의 원리와 전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력 보존의 법칙과 최대 전력 전달 이론에 대해서 수업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지난 수업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수업 요약을 보면은 교류 회로라는 것은 정연파 함수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전기회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로 페이저를 이용해서 해석을 한다. 주로 페이저를 이용해서 해석을 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페이저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 각 소자, 여기서 말하는 소자라는 것은 수동 소자를 말하겠죠. 특별히 수동 소자를 이야기합니다. 수동 소자라고 하면 R, L, C가 되겠죠. 수동 소자에 나타나는 정기적인 파라미터가 변화하더라. 특히 저항의 경우는 조금 특별하지만 인덕턴스와 커패시터의 경우에는 오메가 L, 오메가 C분의 1의 파라미터로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력과 에너지, 우리가 전력을 이 챕터에서는 이제 전력을 공부할 거니까 전력과 전력은 어떤 소자 연관에 걸린 전압과 그 소자를 통해서 그런 전류의 곱이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곱이 전력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특정한 소자에서 소비되는 또는 공급하는 전체 전력을 가지고 어떤 시간 평균을 내면은 그게 평균 전력. 그래서 전체 전력과 평균 전력. 그 다음에 직류회로에서는 이 전체 전력과 평균 전력. 직류회로에서는 평균 전력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일정하니까 전력이. 근데 교류는 전원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사인 함수로 또는 코사인 함수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순간에서의 전력이 그 전체 평균 전력하고 동일하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전력이라는 개념이 직류하고 다르게 교류 함수 또는 교류 전원이 포함된 전기회로에서 아주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류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측정하는 순간에 따라서 전력도 달라질 수 있다. 측정하는 순간에 전력도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그것이 나중에 평균 전력이 될 것입니다. 우선 순시 전력이라고 우리가 이때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전력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평균 전력이라는 개념이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순시 전력 또는 순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압과 전류 IT가 있다면 이 전압과 전류 IT와 VT와 IT의 곱을 PT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전압도 시간함수이고 전류도 시간함수이기 때문에 두 개의 시간함수를 곱해서 새로운 시간함수 PT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력도 시간함수가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전압이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면 전력도 변하는 거고,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그러면 전력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함수가 될 것입니다. 직류회로의 경우에는 VT와 IT가 둘 다 항상 일정하니까
자, 이거 두 개가 일정한 값이니까, 일정한 상수니까 상수와 상수를 곱하면 상수가 됩니다. 그에 비해서 교류는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는 값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전력도 바뀌게 되는 거죠. 직류혈의 경우에는 순간 전력과 어떤 특정한 측정 지점에서의 전력과 평균을 그 전력 전체 전력을 평균 낸 것이 항상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력이 항상 일정하니까. 근데 교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연파 전류에서, 그러니까 정연파 전원에서는 어떤 T1이라는 시간에 전압과 전류, 그리고 T2라는 시간에서의 전압과 전류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값들이 곱이니까 이것도 P1과 PT1과 PT2도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물론 같은 순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개의 경우에는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과 평균 전력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정연파 함수 xt가 x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한다면 이거를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평균을 한번 내볼까요? 자, 평균을 냅니다. 어떤 일정한 시간이라는 것은 대개 뭐 일정한 시간 잘 모르니까 대개 대문자 t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잘 모르는 대문자 t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쓴다면은 한 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연파, 왜냐하면은 전압이나 전류가 둘 다 정연파이기 때문에 전압도 한 주기를 가질 것이고 전류도 한 주기를 가질 것입니다. 만약에 전압과 전류가 동일한 주파수라면 주기도 동일해지겠죠. 그래서 두 개의 뭐 전압이나 또는 전류 어떤 값이 되는지 간에 상관은 없겠지만은 XT를 한 주기 동안 이렇게 적분을 하고, 적분한다는 전체 합을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합을 구한 시간만큼으로 나누어주면은 평균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코사인 오메가 t는,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한 주기 t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하면은 플러스 부분이 이만큼, 그리고 마이너스 부분은 이만큼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에 플러스 양과 여기에 양의 부분, 여기 음의 부분과 여기 음의 부분 두 개의 합으로 구하면은 전체 0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XT가 1옴장 양단의 전압이다. 1옴장 양단의 전압이니까 전력은 어떻게 되나요? 전력 P는 PT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 전력이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냥 X의 제곱이라고 해봅시다. X의 제곱 T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압이니까 전압의 제곱이고, 우리가 전력 P는 R분의 X의 제곱, R분의 V 제곱인 거죠. R분의 V 제곱, 또는 뭐 R을 보면은 임피던스라고 해도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R분의 V 제곱이에요. 근데 R이 얼마냐? R이 1옴입니다. 1옴이면은 X 제곱 T가 뭐가 되느냐? 바로 PT가 되죠.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제곱을 한다 하면은 X 제곱의 코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될 것이고, 코사인 제곱 오메가 T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2분의 1에,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X 코사인 제곱 오메가 t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에 1 플러스 코사인 2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래서 고식을 그대로 넣은 거예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게 뭐가 되냐? 사실은 요 녀석이 뭐가 P다. P 전력이라는 거예요. 1옴장 양단에서 소비되는 순간 전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전력을 가지고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파란 색깔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파란 색깔은 XT입니다. 그에 비해서 까만 색깔 곡선은 X의 제곱 T가 되죠. X의 제곱 T.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곱을 했으니까 음의 성분은 없어질 것이고 대신에 양의 성분이 주파수가 더 많아졌네. 왜냐면 여기까지 보면은 2초까지에 하나, 둘, 두 개의 사이클이 나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까만 색깔로 표시된 전력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셋, 네 사이클이 나오죠. 즉 주파수가 2배로 늘어납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2오메가 t라고 해서 오메가 t보다 주파수가 2배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x 제곱 t 평균 전력이라는 녀석이 다시 우리가 여기에 평균이니까 0부터 t까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t분의 1을 곱해준 거죠. 예, 2분의 x제곱에 대해서 t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준 거죠. 그랬더니 이거를 접근하는데 1을 접근하는 녀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코사인이 접근하는 녀석이 생깁니다. 코사인 접근하면은 뭐가 되느냐? 이거 결국에는 여기 되겠죠.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옷깃에 스쳐가지고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녀석이 교류 성분이 다 없어지고 뭐가 나오느냐? 2분의 x제곱이라는 상수항이 나오게 됩니다. 즉 교류 성분의 평균은 0이고 2분의 x제곱이라는 직류 성분의 값만 나오죠. 그래서 평균값입니다. 직류 성분이니까 이걸 우리가 평균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연파 전압 또는 전류의 평균 전력과 순시 전력이 같아지는 때는 언젠가요? 예를 들어서 정연파전은 평균 전력과 순시 전력이 같아지는 평균 전력 방금 구했습니다. 2분의 x제곱이라고 구했고 순시 전력은 2분의 x제곱에 1 플러스 코사인 2오메가 t가 전부 다 순시 전력입니다. 즉 요거 전체가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거죠. 2분의 1을 곱한 이 전체가 순시 전력이 되는 겁니다. 순시 전력은 여기 있는 거죠. 요 녀석 전부 다가 순시전력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전력 2분의 x제곱과 순시 전력 2분의 x제곱에 1 플러스 코사인 2오메가 t가 같아지는 때가 언제냐? 이거를 따져보니까 2오메가 t가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인 경우 요 조건을 만족할 때더라. 그거를 따져서 보니까 t가 언제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ts만큼일 때, 즉 주기 한 주기 동안 4번 일어난다. 4번만 똑같아지고 나머지는 다 순시 전력과 평균 전력.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순시 전력을 가지고 이 정연파 전원의 대표 전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전력을 대표 전력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전력을 정의를 한다. 평균 전력은 순시 전력을 T1에서 T1 플러스 T까지 한 주기 동안, 여기 한 주기 동안 적분하고 그거를 적분한 구간만큼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나누어준 것이 되니까 P가 VT와 IT 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순시 전력의 순간 전력들의 시간 평균이 되네요. 그래서 순간 전력들의 시간 평균이 결국 평균 전력이 된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교류 증상 상태에서 R온 양단의 전압이 이렇게 걸린다. R온 양단의 R분의 V제곱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R분의 V제곱으로 계산을 했더니 R분의 V의 코사인이 오메가 T 제곱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사인 오메가 T 제곱이 되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 2 오메가 T 성분이 생기고 2분의, 그래서 2분의 1이 생기고 R분의 V제곱 이렇게. 그래서 평균 전력을 이렇게 다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에다가 이제 적분을 0에서 뭐 T까지 적분하고 T분의 1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했더니 남는 거는 뭐 이 부분은 적분해서 이 부분은 0이 될 것이고 실제로 남는 것은 T분의 1에 0부터 T까지 1을 적분했으니까 T가 되겠죠. 그래서 T분의 1과 T가 곱해지니까
2R분의 VM 제곱 와트가 평균 전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2단자 회로에서 평균 전력은 어떻게 될까요? 자, 2단자 회로다. 2단자 회로입니다. 이게 2단자 회로. 2단자 회로고 2단자 회로에 저 밖에서 외부에서 전압 V와 VT를 걸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2단자 회로에 전압 VT를 걸어주면 전류 RT가 이렇게 생기더라. 그러면은 전류 전압이 이렇게 우리가 걸어줬을 때 그것에 해당되는 전류가 생기더라. 어떤 전류는 IM 코사인 오메가 T. 주파수 똑같아요. 오메가 라디안 퍼 세컨드. 네, 뭐가 달라지나? 크기 VM과 IM이 차이가 있겠고 전압의 위상 PV와 전류의 위상 PI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압과 전류의 곱을 한 주기 동안 평균에서 평균 전력을 구해보겠습니다.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PV와 I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PI의 곱이 됩니다. 그러면 VM과 IM은 단순한 크기 상수이기 때문에 적분 바꾸고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남는 거는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PV, PI의 곱이죠. 즉 두 개의 코사인 함수의 곱을 적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형태니까 이렇게 코사인 A 빼기 B, 코사인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 코사인 PB 마이너스 PI라는 건 위상에 대해서 코사인 한 거예요. 이건 상수입니다. 이거는 상수예요. 왜냐하면 오메가 T라는 성분, 주파수 성분이 없잖아요. 그에 비해서 두 번째 거는 2오메가 T, 즉 주파수가 2배로 증가하고 위상이 하나 새로운 위상으로 PB 더하기 PI가 생겼습니다. 위상이 어떻게 되든지 적분을 하면은 결국 한 주기 동안 적분하면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주기 동안 적분하니까 나중에 적분한 녀석 이것은 0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0부터 t까지 코사인이나 어떤 상수를 적분했으니까 이 코사인은 PB-BI에다가 t를 곱한 거하고 t분의 1을 곱한 거하고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t분의 1 빼버리면 서로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이런 형태로 나오네요. 오, 이게 뭐지? 평균 전력은 2단자 회로의 평균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크기들의 곱을 2분의 1 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PB-PI라는 즉 전압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 차이를 코사인한 것이 곱해지면 된다. 그래서 평균 전력은 교류 전압과 전류의 진폭 그리고 위상 차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전압 페이저나 전류 페이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전압 페이저 여기에서 보면은 전압 페이저 VM은 요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V에 대한 전압 페이저는 뭐 VM 각도 PB가 될 것이고 전류에 대한 위상 페이저는 전류 크기 IM과 위상은 PI가 됩니다. 자, 전압의 크기와 전류의 크기가 각각 곱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2분의 전압의 크기, 즉 전압의 크기와 전류의 크기죠. VM과 IM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코사인 PV 빼기 PI라고 하는 형태로 주어지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저로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단위는 당연히 평균 전력이니까 와트가 되겠죠. 그래서 수동소자에서 그러니까 이 2단자 회로 안에 여기 2단자 회로 안에서는 이 2단자 회로는 R, L, C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RLC로 구성이 되어 있는 수동 소자에서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 우리가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항의 경우에는 전압과 전류가 동일한 위상을 가진다. 전압과 전류가 동일한 위상,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PB와 PI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 2분의 1 VMIM 코사인 PB 마이너스 PI인데 요 두 개가 같으니까 이거 0이 되죠. 코사인 0도입니다. 1입니다. 즉 이렇게 2분의 1 VMIM 크기를 곱이 되죠. 그에 비해서 인덕터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인덕터의 경우에는 전압이 전류보다 위상이 90도 앞서 있었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90도 앞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전압의 위상이 여기에 요거를 갖다 넣으면은 90도, 그죠? PI 빼기 PI니까 PI가 없어지고 뭐가 남느냐? 90도만 남습니다. 코사인 90도가 얼마죠? 0입니다. 그래서 인덕터의 경우에는 영하트네, 평균 전력. 인덕터가 소비하는 평균 전력은 항상 영하트입니다. 커패시터의 경우는 어떨까요? 커패시터는 전압의 위상이 전류 위상보다 90도 뒤쳐져 있다. 즉, 이 말은 전압의 위상과 전류 위상을 차이를 구해봤더니 얼마더라? 마이너스 90도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PV가 PI 빼기 90도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PI가 없어지면은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90도는 얼마나? 역시 마찬가지로 0입니다. 그래서 커패시터가 소비하는 평균 전력도 역시 0W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보면 전원이 공부하는 모든 전력은, 자,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에 2단자 회로 R, L, C로 구성된 2단자 회로에 VT와 이렇게 가는 전류 IT가 생겼었는데, R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은 2분의 1 VMIM 이렇게 생깁니다. L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 L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0W네요. 커패시터에서 소비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0W입니다. 즉 VT와 IT라는 전압원이 공급해주는 모든 전력은 어디에서 다 소비되느냐? 저항에서만 소비된다.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소비 전력이 0W이기 때문에 어디 저항에서만 소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2단자 회로의 전압원이 이렇게 20 코사인 5t 플러스 45도입니다. 즉 우리가 회로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오, 여기 이렇게 2단자 회로가 있습니다. 2단자 회로 전압 VT가 있고 전류 IT가 이렇게 생깁니다. 전압 VT는 20 코사인 5t 플러스 45도니까 VT가 이 녀석은 20 각도 얼마? 45도. 전류는 여기에 보니까 전류는 얼마? 5 각도 마이너스 15도. 그리고 둘 다 뭐가 되죠? 둘 다 오메가는 5 라디안 퍼 세컨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형파의 형식 그대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정형파의 형식으로 하니까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20 코사인 5t에 45도 그 다음에 5 코사인 5t 마이너스 15도를 곱합니다. 5 곱하기 20이니까 100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5t와 요거 이 녀석 두 개를
계산을 한 것이 2분의 1의 요 코사인 t pb 마이너스 pv 빼기 pi 그러니까 45도 빼기 마이너스 15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은 더하기니까 5t 플러스 45도 그 다음에 5t 마이너스 15도 이렇게 셈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요건 5t니까 10t가 되고 40 플러스 45도 마이너스 15도니까 얼마? 플러스 30도.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네, 이거 전부 다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하면은 25 플러스 50 코사인이 10t 플러스 30도를 적분합니다. 이 녀석은 적분해보니까 얼마? 여기 될까요? 뻔하네, 그죠? 주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주기는 오메가가 10 라디안 퍼 세크라고 오메가가 10 라디안 퍼 세크가 아니고 5 라디안 퍼 세크가 되고요. 오메가 5 라디안 퍼 세크입니다. 5 라디안 퍼 세크 5 라디안 퍼 세크니까 오메가 5분의 2 파이가 되죠. 5분의 2 파이입니다. 그래서 5분의 2 파이 가지고 뭐 계산을 해보면은 5분의 2 파이니까 2 파이분의 5, 5분의 2 파이. 사실은 나중에 없어질 부분이니까. 그래서 적분해보면은 25W가 나옵니다. 적분 구간하고 조금 이제 달라졌지만은 적분 구간의 차이, 오타가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25W가 사용되는 것은 항상 일정하게 평균 전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페이저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페이저로 계산하면은 페이저로 계산하면 P가 얼마? 2분의 1 VM V의 크기 곱하기 I의 크기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2분의 1에 얼마? 2분의 1 곱하기 V의 크기가 얼마였죠? 여기 20입니다. 20 곱하기 전류의 크기는 I는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100에 50이네요. 그죠?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안 됐습니까? 코사인 dB 빼기 PI라는 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코사인 PB 빼기 PI는 코사인 얼마? 여기 있는 것처럼 PB 빼기 PI가 45도 빼기 15도니까 60도입니다. 코사인 60도니까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5 곱하기 또 2분의 1이니까 25W가 이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VM, IM, 코사인 오메가 T 요거를 빼먹으면 안 된다.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예제를 보면은 다음 전기회로에서 전화번이 공급하는 평균 전력과 수동소재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을 구해보라. 그러니까 전화번이 공급하는 거하고 수동소재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해서 그것이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회로에서 이걸 전체를 가지고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봅시다. 임피던스를 구해보면은 EJ와 O-EJ가 병렬이고 거기에 4ohm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했더니 이런 형태로 4.8 플러스 EJ라는 임피던스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전원이 회로를 공급하는 전류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압이 오각도 용도니까 그리고 여기 임피던스는 4.8 플러스 EJ니까 4.8 플러스 EJ분의 오각도 용도 하면은 얼마냐? 이렇게 전류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페이즈 형태로 가르치면 0.96에 마이너스 22.57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원이 회로에 공급하는 평균 전력은 얼마? 전원 오각도 영도와 전류 여기에 있죠. 0.96 마이너스 22.57도. 그래서 전화번의 크기는 오각도 영도의 크기니까 5가 됩니다.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류의 크기는 0.96이 되겠습니다. 0.96 곱하기 0.96. 그 다음에 2분의 1. 우리 식대로만 한다면은 2분의 1이 앞에 먼저 곱해줘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전압과 전류 위상차. 이렇게
볼까요? 전압의 위상은 0도고 0도 빼기 얼마? 마이너스 22.57도니까 22.57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얼마? 네, 회로에 공급해주는 전압은 2.22W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전류가 갑니다. 전류가 갔으니까 여기 전륜에 각각 전류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I1과 I2를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류 분배 법칙을 써서 4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부터 먼저 이 전류가 여기 가니까 4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 RI의 제곱이죠. RI의 제곱이니까 RI의 제곱을 하든지 또는 VR을 구해가지고 계산을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전압,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 저항을 통해서는 전류 곱, 그 다음에 전압과 전류의 위상각의 차이예요. 해보면은 위상각이 하나는 마이너스 22.57도, 하나는 플러스 22.57도, 하나는 마이너스 22.57도. 아니죠. 전압과 전류는 위상이 똑같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 22.57도가 됩니다. 근데 부호가 PV 빼기 PI니까 PV가 마이너스 22.57도고 거기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22.57도니까 이거 0도가 되네요. 전체가 0도. 코사인 0이니까 얼마죠? 1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하면은 1.84W가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즉 어디에서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2.22W를 공급하는데 그 중에 4옴에서 얼마? 1.84W가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A에 흐르는 전류 분배 법칙은 적용하면은 마디 A는 이렇게 I1 전류가 1.04-44.37도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1이죠. 그 다음에 I2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고 이거는 0.38에 67.43도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2옴 임피던스, 2J옴 임피던스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2J 임피던스에다가 I1을 곱하면은 2J 임피던스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다시 나중에 이제 전류를 곱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 빼기 2J옴에 걸리는 전압은 병렬 연결이 뭐 똑같습니다. 사실 전압 두 개가 똑같죠. 그랬을 때, 자, V1, I1 코사인 PB 마이너스 P에 PB 마이너스 PI 하면은 45.63도, 44.37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얼마 계산해 봤더니 이게 영와트가 돼요. 왜 이상하다? 영와트가 될 리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PB가고 PI가 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해보면 거의 영화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순수하게 EJ옴이라는 허수 성분만 있으니까 커패시턴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태가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각도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값이 나타나긴 하겠지만은 그거는 계산상의 오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V2 곱하기 I2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는 5옴이라는 저항 성분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서 해보니까 0.37W가 생깁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0.37W고 여기는 거의 0W가 소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동소다 3개 1.84W, 그 다음에 0W, 그 다음에 0.37W 전체의 합은 얼마? 2.21W가 되겠네요. 그죠? 2.21W. 네, 그래서 우리가 전원이 공급해 주는 게 2.22W인데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2.21W가 됩니다. 즉 반올림에 의한 오차.
반올림에 의한 오차는 주로 여기에서 생겼죠. 여기에서 생겼던 것들인데 아마 이게 두 개가 이게 영도가 딱 될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전원이 공급해주는 전압과 그 다음에 수동 소재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O-EJ 성분, 여기에는 O-EJ 성분 중에서 5옴 성분에서 소비되는 저항을 계산해 보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0.30W 여기도 동일합니다. 즉 O-EJ에서 O는 것은 저항 성분이고 마이너스 EJ니까 이건 아마 커패시터의 성분이고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커패시터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은 0이다 라고 알고 있으니까 커패시터에 소비되는 평균 전력이 0이니까 5옴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계산해 봤더니 이게 0.37W더라. 이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인덕터와 커패시터는 소비하는 평균 전력이 항상 0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최대값과 실효값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평균 전력이라는 개념이 계속 순시 전력이라는 거하고는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순시 전력과 평균 전력이 항상 다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계산해 봤던 것처럼 순시 전력과 평균 전력이 같아질 때는 한 주기 동안에서 4번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평균 전력과 순시 전력 때문에 교류 전원도 회로에 인가되면 뭔가 일을 할 텐데, 특히 커패시터나 인덕터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은 항상 0이었으니까 그럼 저항이 전부 다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실제로 커패시터나 인덕터는 일을 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실효값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강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